여러분들하고 같이 똑같은 블루베리 생산자고, 블루베리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과 또 제가 또 경험했던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뭐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블루베리 마이스터 최종고 1기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블루베리 병해충과 방제인데 주요 발생 요인과 종류 또는 각각의 병증, 방제, 해충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할 텐데, 생장을 시작할 때부터 병 발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해충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그래서 병이나 해충에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비생물적인 요인과 하나는 생물적인 요인. 이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게 시너지라면 또 좋은 쪽이지만 어떤 이런 두 가지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더 크게 대발생이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번질 수가 있어요. 비생물적인 요인 중에서는 이제 외기 온도, 습도, 강우라든지 또 기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비생물적인 요인이고요. 생물적인 요인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균류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선충 이런 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병이나 해충들이 이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언제 많이 발생이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블루베리 병이 발생이 되나요? 병이 발생됐어요? 해충이 발생됐습니까? 병이 발생됐습니까? 병? 지금 이제 병이 발생이 됐다. 해충은 지금 출현했습니까? 해충도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생장을 시작하고 잎이 그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이럴 때 막 벌써부터 이렇게 쓱 생장을 시작할 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병이나 해충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한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좀 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다. 병 발생에 대해서는. 근데 환경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비가 요즘 자주 내리나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좀 알맞게 내리잖아요? 여름에는 어때요? 여름철에는 또 너무 많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강우에 취약하고 습도가 고온다습하는 기간이 길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생장 후반기에 있어요. 그죠? 수확이 끝난 다음에 거의. 그러면 병 발생이 언제 많이 발생되느냐? 생장 초기보다는 생장의 후반기에 가서 많이 발생이 돼요. 생장 후반기에. 그거는 왜 그러냐? 이 비생물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온다습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해충도 언제 가장 많이 하반기에 노린재라든지 수확 후에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블루베리 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단풍이 질 때까지, 그때까지가 여러분들이 중점적인 관리란 말이죠. 그럼 언제예요?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단풍이 질 때까지. 또 시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언제부터요? 2월, 3월. 전지는 언제부터요? 1, 2월. 그러면 언제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쭉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과수가 다 그렇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관리들을 다 이루어져야 돼요. 병해충뿐만 아니고. 근데 병해충은 특별히 생장 후반기에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전에 비생물적인 요인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왜? 비생물적인 요인 중에 재배 환경이 안 좋으면 병이 많아지고 해충도 많아져요. 그 재배 환경이라는 게 뭘까요? 재배 환경은요, 내가 배수가 잘 되는데 심었는지,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블루베리가 충분히 먹고 자랄 수 있는 유기물이 풍부한지, 그 다음에 산성의 토양이 적당한지, 그 다음에 토성, 블루베리를 심을 수 있는 그 토성, 땅의 성질이 어떤 건지, 뭐 마사토인지, 지륵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수가 불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가 불량하게 되면 뿌리가 썩지요.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으면 지상부는 어떻게 될까요? 지상부 죽지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들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물과 같이 양분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비료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뿌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료를 줘도 먹지를 못하잖아요. 먹지를 못하면 나무가 잘 자랄까요? 안 자라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배수가 불량하면 나무는 또 안 자라게 되는 거지. 그 배수가 불량해서 뿌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조직 안으로 병원균들이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무가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생물적인 요인일까요? 비생물적인 요인일까요? 비생물적인 요인을 통해서 생물적인 요인들이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나타나는 거죠. 출현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블루베리를 재배하시고 할 적에 내 토양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배수가 잘 되는지, 물 빠짐이 좋은지, 그죠? 이게 가장 우선 중요한 문제예요. 블루베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가 그런 토양이다. 배수가 잘 된다. 그러면 블루베리가 충분히 숨을 쉬고 뿌리가 잘 활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은 어떤 토양일까요? 모래 토양이면 배수가 잘 되죠. 그죠? 아주 잘 빠지죠. 모래 토양은 잘 빠지잖아요, 물이. 그러면 거기에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 발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 그때는 비료를 자주 줘야 돼요. 왜? 물이 자주 빠져나가니까. 그죠? 물하고 양분도 같이 빠져나가요. 잡아주는 게 없어. 내가 비료를 줘도 이거를 잡고 있는 흙의 성질이 아니야. 그러면 식물이 먹고 나서는 나머지는 바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래 토양이 많은 토양에다가 블루베리를 심었으면 거기는 시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시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관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금방 말라요, 안 말라요? 금방 마르죠. 뿌리가 한번 마르기 시작하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건조 피해 아시죠? 건조 피해. 건조로 인해서 조직에 수분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잖아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적에 그런 것들이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식물 조직 내에 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마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생물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더 많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블루베리가 그렇게 병이 많아가지고 나무를 못 키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약을 치신다고 생각하셔요? 약을 안 친다고 생각하셔요? 블루베리. 많이 안 치죠. 치기야, 병이 발생되면 치기야 쳐야 돼요. 근데 많이 안 친단 말이에요. 사과, 복숭아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치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 농약을 그렇게 안 쳐도 되는, 태생적으로.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블루베리가 이제 접근해요. 왜냐하면 농약 쳐야 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블루베리는 어떤 면에서는 재배가 병해충 쪽에서는 다른 과수보다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겠다. 병해충으로 인해서는. 왜냐하면 복숭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쳐야 돼요. 사과 어때요? 사과 10월, 11월 달에 수확이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약 쳐야 돼요. 블루베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만 잘 우선 만들어주고 블루베리가 병에 안 걸리게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게끔 기본적인 토양이나 재배적인 요건들을 잘 갖춰 놓으면 나무가 잘 자라면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무가 잘 안 자라는 데다가 여러분들 블루베리를 조성해 놓고 계속 죽어나간다. 그거는 병약을 치는 게 아니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재배 환경을.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발생되거나 해충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나름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무를 튼튼하게 잘 키워야 돼요. 전지전정도 똑같습니다. 시비도 그렇고. 나무가 안 크는데 시비만 해결로 안 돼요. 토양의 뿌리가 충분히 영양분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근권 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권 환경이라는 거는 나무 주변에 양쪽으로 한 50cm씩. 그러면 1m죠. 이 근권이 한 1m 된단 말이에요. 원으로. 그 근권 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되면 블루베리 다시 심어야 되거나 거기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잘 만들고 유기물이 풍부하고 토양의 산도를 잘 맞춰주고 물리성을 확보하고 배수가 잘 되나 양지 바르나 바람이 잘 통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블루베리.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토양이 나 배수가 불량해. 그러면 다시 고치셔야 돼요. 여름에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이 되죠. 봄, 가을. 토양으로 인한 요인들이 그 중에 많아요. 병 중에서는. 토양으로 인한 요인들. 토양 속에 있는 것들이
가장 뒤에 나오겠지만 토양 속에 있는 균들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토양이래야 돼. 토양이 병원균에 오염이 안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식물 뿌리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괴사하거나 환경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땅 속에 있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땅 속은 잘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상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무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죠? 그러면 잘 자라는 것은 뿌리가 그만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그걸 TR율이라고 그래요. TR율. 그러니까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관계가 TR율이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한 1대1 정도. 지상부가 만약에 1이라면 지하부도 한 1 정도 되는. 그래서 뿌리가 그만큼 많이 뻗어 있고 새롭게 발생되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뿌리는 죽고 새로운 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뿌리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죽고 새로운 뿌리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죽는 게 더 많다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배수가 불량하면 뿌리의 괴사 조직으로 이게 침투를 하게 되는 병들이 있어요. 줄기 마름이나 가지 마름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왜 가지 마름병이 왔어? 그건 뭐냐면 배수가 불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또는 토양에 계속 습이 너무 이렇게 많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줄기 마름이나 가지 마름병이 발생이 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원균에 오염된 토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양을 만들 적에 내 기존에 있는 밭 속에서도 병원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토양 소독을 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배를 내가 이제 심었는데 토양 소독을 한번 했다. 난 토양 소독을 하고서 배지를 만들었어. 토양을 만들었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토양에다가 소독제 한번 이렇게 쫙 뿌리고 나서 블루베리 밭 조성했어요? 예, 황은 그거잖아요. 황은 일단은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했는데 황도 살균제 역할을 합니까? 하지요. 하죠. 그래서 이제 포도밭에 이렇게 석회 유황합제나 이런 걸 할 적에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과 구리 이런 것들. 황도 그런 역할을 하긴 해요. 어떤 블루베리 밭 농장에 설명을 드리자면 그 농장에 묘목을 새로 이제 심었어요. 토양을 조성하고. 근데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면 남들이 그냥 토양을 갖다가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좀 흙을 채워줘 하니까 흙을 갖다가 그냥 채워주면 그 밭에다가 블루베리를 재배했는데 그 밭이 오염이 됐었어요. 토양 선충이나 이런 거에 오염이 돼서 거기에 블루베리 심으면 블루베리가 다 죽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흙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흙은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양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야 되니까 일단 나무가 잘못 자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영양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옵니다. 영양물질의 불균형. 이거 뭐냐면 영양물질이 뭐예요? 10이라고 하죠. 12. 그죠? 블루베리가 먹고 자라게끔 할 수 있는 게 영양물질. 그러니까 비료,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영양물질이죠. 그것이 들어가서 세포를 키우거나 나무를 키우거나
조직을 키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료를 안 했어요. 나무가 잘 자랄까요? 비료를 안 해도? 블루베리. 아니, 왜 대답들을 안 하실까? 잘 자랄 것 같아요? 힘들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자랄 적에는 토양 속에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양에는 여러 가지 비료 성분들이 있어요. 토양 속에는. 근데 이제 어린 나무들이 먹는 것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작게 먹잖아요, 처음에. 근데 성목이 들수록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면 안 돼. 그래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해주고 또 열매를 키우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두 군데에서 나오죠. 하나는 태양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탄수화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탄수화물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블루베리 열매를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비를 하시잖아요. 비료를 준단 말이죠. 그 비료는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키워주고 조직을 키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광합성 작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 아니, 그거 당연히 햇빛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잎이에요, 잎. 그죠? 블루베리 잎. 근데 잎을 해충이 다 갉아먹었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 해충이 이렇게 이제 미국 선녀벌레나 이런 해충들이 오게 되면 잎을 다 싹 갉아먹는단 말이죠. 잎을 갉아먹기도 하고 열매도 가해하고 이렇게 되면 그 잎이 작용할 수 있는 광합성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는 것뿐이죠.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나중에 죽죠. 네. 죽진 않죠. 그죠?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송충이가 그 블루베리 잎을 다 갉아먹었는데 나무가 죽어요? 죽진 않지만 그만큼 영양이라든지 뭐든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병은 어때요? 병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병이 걸리면 블루베리 나무가. 죽잖아요. 가지 마른 병 되면 가지 하나가 죽잖아요. 그죠? 죽는단 말이죠. 근데 관목의 특징이 있어요. 블루베리는 관목이에요. 관목. 관목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이제 부시라고 좀 얘기해요. 부시. 그래서 블루베리를 하이 부시, 로우 부시 이렇게 하잖아요. 작은 진달래 같이 이렇게 작은 거를 부시라고 해요. 근데 걔는 가지가 하나 죽어도 전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전체가. 거기만 잘라내면 돼. 그러면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정을 내가 잘못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올해만 잘못한 것 뿐이지 내년에는 새롭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양물질의 불균형이 오면 아까 광합성 얘기했잖아요. 광합성을 잘 해서 영양물질들을 잘 만들어줘야 나무가 잘 자라.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나무가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면 병이 발생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면 병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뿌리가 그만큼 제 역할을 하고 위에서 잎을 통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 탄수화물을 만들어 주고 나무가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잘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되고 나서 병이 발생됐는데 그 병만 고치려면 근본적으로 오늘도 어느 분이 문자가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진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사진이 선명하지가 않고 도대체 뭔지 잘 모를 정도로 하면서 이게 뭘까요? 이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곰팡이 같아요. 그 동정을 해봐야지. 동정을 해봐야 되지만 동정을 하기 전에는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곰팡이가 언제 많이 발생이 됩니까? 곰팡이 습도가 일단 높아야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곰팡이병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노지에서 곰팡이병 발생될 이유가 없어요. 바람 잘 불고, 그죠? 4월 달에 바람 잘 불어요, 안 불어요? 너무 심하게 불죠. 그럼 곰팡이병이 4월 달에 발생이 돼요? 안 되죠. 어디서 발생돼요? 시설에서 발생돼요. 시설에서는 바람을 차단하잖아요. 바람을 차단하고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럼 시설에서는 곰팡이병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설 하시는 분들은 곰팡이병을 조심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생각해야 돼요. 통풍을 잘 시켜준다든지 습도 조절을 잘 해줘야죠. 그런데 겨울철에 내가 난방을 하고 있는데 환기 이거 잘 열 수 있습니까? 한번 열었다면 그죠? 온도가 쭉쭉 떨어지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난방 들어가고 그럴 적에는 팬이라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팬. 그래서 안을 건조하게 해주고 언제든지 습도가 낮게끔 유지를 해주고 이게 이제 곰팡이병은 시설 쪽에서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노지에서는 8월 달에, 7, 8월 달에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고 이럴 때 여러 가지 곰팡이로 인한 병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지금은 언제쯤 어떤 병들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병원균에 감염된 묘목을 구입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조직배양묘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묘목을 심었을 적에 내가 삽목해서 심었냐, 조직배양해서 심었냐, 조직배양묘를 사다가 심었는지, 삽목묘를 심었는지, 병원균에 감염되어 있는 삽목묘를 심었으면 금방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배양묘가 좀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삽목묘를 사시는 거죠. 그죠? 조직배양묘 사셨어요? 이거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묘목 자체에는 병이 없어요. 묘목 자체에는. 그런데 이제 삽목묘는 병원균에 감염되어 있는 거를 삽목해가지고 영양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언제든지 다시 출현될 수가 있어요, 병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근데 저도 삽목을 많이 이제 옛날에 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삽목을 할 적에는 전지가위도 소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삽수도 깨끗한 삽수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2차 감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잘라가지고 누가 우리 집에 품종 좋은 거 있으니까 전제해 놓은 거 있으니까 가져가 이러잖아요. 그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삽수를 할 적에 그때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지 가위도 잘 해야 되고 소독이 제대로 된 나무인지 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염된 삽수를 해서 식재 후에 이제 이런 발견이 되면 식재 후에는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못 잡아요. 약도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이나 곰팡이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곰팡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제피 곰팡이, 흰가루 이런 곰팡이 다 보이잖아요. 눈에. 그죠? 보이는 것들은 잡기가 쉬워요. 근데 세균은 어때요? 세균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봐야죠. 그죠? 바이러스는 볼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절대 못 보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그죠? 바이러스는 더 잡기 힘들어요, 사실은. 원래 이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바이러스는 약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코로나 약 있습니다? 백신, 그죠? 백신 있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생물적인 요인들이에요. 세균, 바이러스. 이제 이 조직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잎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 이게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주로 여기 나온 것들은 미시건주하고 오리건주의 자료들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잎에 이렇게 이런 것들 보셨나요? 이거는 병이라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스코치 머리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이런 걸 봤을 적에 요거는 뭐하고 가장 가까워? 이거는 이거 반드시 무슨 병이네. 이건 알겠지만 이거는 병인가 뭔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게 발생이 됐어. 내 농장에. 네, 기술센터 와야잖아요. 그죠?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그래서, 왜냐면 이 조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동정을 하려면.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다가. 그죠? 그럼 기술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 보든지 또 나와서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죠. 그 이제 동정을 하게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잎이 말랐을 적에 잎이 말라가지고 우리가 물을 안 주거나 또 관수시설이 어디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랐을 때 이런 경우도 쭉 이렇게 비슷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물이 안 좋나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특징들이 곰팡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둥글거나 불규칙한 병변을 가지고 있어요. 반점. 일반적으로 이 테두리가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곰팡이 진균이잖아요. 둥글거나 불규칙한 반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어두운 테두리. 자, 이제 이 조류. 이제 뭐 새가 아니고 조류입니다. 이 조류. 잎이 하여튼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변색이 되는 거예요. 보통 줄기나 가지에 붉은 반점이 이렇게 반점. 어린아이들 이렇게 반점 나오듯이 그런 반점이 보이면 이건 조류로 인한 병 같다. 이렇게 일단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는 잎에 이제 붉은색, 잎을, 우리가 잎이나 줄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고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고리. 반지 같은 고리 있죠. 이런 링의 고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링 중심은 일반적으로 녹색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의 안쪽은 녹색이야. 근데 링은 붉은 반점으로 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지처럼. 거기만 붉고 그 안에는 약간 녹색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 이거는 바이러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세균성 질병이 조금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세균은 식물이 시들어 보인다. 시들어 보여요. 세균병은 일단. 그 다음에 잎이 타는 증상이, 잎이 이렇게 타잖아요. 잎이 타는 증상이 안쪽으로 진행이 돼.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지 않아. 요거는 세균성인 질병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추를 보면 알잖아요. 탄저병. 탄저병은 곰팡이병일까요? 세균병일까요? 탄저. 고추 탄저 많이 오잖아요. 고추에. 탄저병은 뭐예요? 곰팡이병이란 말이에요. 곰팡이. 근데 탄저 같은 경우에는 움푹 들어가죠. 그죠? 고추 같은 거 보면 움푹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거는 쉽게 알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몰라. 이게 또 병명도 몰라. 이게 가지마름병인지 뿌리서금병인지 이게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잎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런 그림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포모시스 트리플리트라는 거지. 요 병인데 이게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잎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잎을 자주 보셔야 돼요. 블루베리 잎을. 그 다음에 요 줄기도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끔 블루베리 보면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예요? 이 곰팡이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곰팡이 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곰팡이 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지면에 가까운 오래된 잎에서 자주 발생하고 증상이 심하다. 증상이 심하다는 것은 많이 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곰팡이는 뭘로 번져요? 포자로 번지잖아요. 그죠? 포자들, 곰팡이 이런 것들. 미국 남동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러면 남동부라고 그러면 남부예요. 남부 품종.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으시는 것들은 북부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부종이 상대적으로 남부종이 더 많이 이런 병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러스트라고 녹병, 녹처럼 이렇게 철이 녹쓰는 거. 이건 녹병이거든요. 녹병. 이렇게 돼. 이런 그림들 보시면 이 뒷면에 이제 사진이 조금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만 이게 녹이 이렇게 묻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녹이. 바람에 의한 전염이 확산이 되고 살아있는 숙주 식물, 감염된 덤벌은 조기 낙엽이 이렇게 쉽게 온다. 낙엽이 쉽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직이 다 괴사가 되는 거예요. 꽃 봉오리 분화가 감소가 되고 수확량도 아주 많이 떨어진다. 이런 녹병이 오면
잎이 낙엽을 일으키기 전에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변한다. 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노란색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있죠. 이게 이제 이 블루베리 녹병이라는 건데, 이래서 문제는 뭐냐면 꽃 봉오리가 분화가 감소 및 수확량 감소. 그러니까 꽃이 피고 이럴 때, 그럼 언제 발생이 돼요? 봄에 발생됐네. 그죠? 꽃이 언제 펴요? 4월? 우리나라 지금 언제 폈어요? 4월 중순? 그죠? 4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서 만생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다 졌죠.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벌써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꽃 분화가 감소된다. 그러면 블루베리는 한 꽃눈에 꽃이 몇 개 펴요? 몇 개 필까요? 8개. 꼭 8개예요? 몰라요. 10개도 있어요. 적은 거는 몇 개? 한 5개, 4개, 5개 도 있습니다. 근데 꽃눈 하나에 꽃이 보통 6, 7개는 펴요. 최소. 그러면 한 꽃이 만약에 꽃눈이 망가졌다 그러면 6, 7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블루베리가 이제 꽃눈 분화하는 시기가 있어요. 꽃눈 분화하는 시기. 그 언제일까요? 꽃눈 분화하는 시기가?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 같아요? 9월달. 9월, 10월 쭉 이렇게 가는데 언제부터? 한 7월부터 준비가 돼서 가는 겁니다. 7월부터 이렇게 꽃눈 분화가 쭉 이루어져서 10월달 되면 꽃눈 분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병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꽃눈이 분화돼 가지고 그 꽃이 이제 잎이 지고 내년에 꽃이 먼저 펴요, 잎이 먼저 나요? 잎 먼저 나와. 꽃이 먼저 피지요, 그죠? 어쩔 때는 잎도 동시에. 잎도 같이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꽃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가을에 쉽게 얘기하면 수확이 끝난 다음에 영양들을 어떻게 축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꽃눈이 튼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해 수확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수확량을 좋은 열매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 후의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수확 후의 관리가. 아시겠어요? 그때 시비가 부족하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안 돼. 수학이 끝나고요? 예, 수확이 끝나고. 수확이 끝나고 잎이 녹색이에요? 안 녹색이에요? 녹색이죠? 단풍이 언제 져요? 10월 달에 지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광합성 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요? 저장기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꽃눈이나 뿌리로 저장이 돼. 그래서 개가 꽃눈 분화가 돼서 내년도에 새로운 잎이 나올 때까지 그 작년에 만들어 놓은 영양 물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비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그때 시비가 부족하면 꽃눈만 많이 발생이 돼요. 꽃눈이. 왜냐하면 CN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탄소하고 질소의 비율이 CN율인데, C가 질소보다 많으면 꽃눈 분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잎은 없어요. 그러면 부실해지는 거예요, 영양이. 그죠? 꽃눈만 많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만 잔뜩 열리는 거예요. 잎이 안 되고. 그래서 CN율이 물론 그 후에는 수확기 후반기에는 CN율의 C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더 많아야 되는데 질소가 많았다. 그러면 우자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래서 수확 후반기에 적절하게 C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시비를 하는데 질소는 늦게까지 시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질소 시비가. 오늘 시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때 제대로 꽃눈을 튼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꽃눈이 부실하다. 꽃눈이 부실하면 열매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확이 끝난 다음에도 더 중요하다. 물론 지금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영양을 잘 공급해야 되지만 수확이 끝난 다음에도 굉장히 영양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잎이 잘 만들어지고 잎이 충분하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서 저장물질을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잘 관리를 해주시라. 그건 병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요. 예, 요거는 이렇게 잿빛 곰팡이하고 좀 비슷한데요. 흰가루병입니다. 이게. 시설 재배에서 당연히 많겠죠. 북부하이브씨는 노지에서 이 발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에서는 이게 많이 발생되면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수확량이 감소가 돼요. 잿빛 곰팡이랑 비슷해요. 잿빛 곰팡이는 바로 꽃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수확량이 확 줄지만 얘는 잎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여기 이제 예방이 있습니다. 예방. 잎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건조를 유지해 줄까요? 바람이 통풍이 잘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풍망도 이렇게 막 설치하잖아요. 그죠? 방풍망도 설치하고 또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설치를 해요, 옆에. 근데 그런 거보다는 바람이 일단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풍망을 차광망이죠. 차광망을 쭉 하잖아요. 4월달 또 5월달 이쪽에는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람이 잘 통하고 5월, 6월. 그 다음에 이제 병이나 해충들이 많이 발생되는 6월, 7월 이럴 적에는 좀 차단이 좀 필요하겠죠. 관수는 점적 관수를 통해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스프링클러도 있죠. 스프링클러는 전체를 다 적시잖아요. 그죠? 잎도 적시고 아래 토양도 적시고 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토양도 다 골고루 적셔줘서 습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시설에서는 문제예요. 시설에서. 근데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시설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점적 관수를 통해서 해주는데 스프링클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셔줄 때. 왜냐하면 시설 내에서는 비를 안 맞잖아요. 비를 안 맞으니까 물 들어가는 데만 항상 물이 가요. 그죠? 그리고 넓게 분포가 안 돼.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말라 있어.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한 번에 두둑 전체를 골고루 적셔줄 필요도 있다. 그럴 적에는 스프링클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그때 뭐 한 번 계속 스프링클러를 하는 게 아니고 점적을 주로 하다가 스프링클러를 한다. 그 다음에 토양의 과습을 방지하는 게 중요해요. 토양의 과습. 근데 토양의 과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요? 과습이 됐다 안 됐다? 주먹으로 찔러봤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 이게 있어요. 토양의 습도계가 있습니다. 이걸 찍어서 이렇게 해보면 나오는데 그런 게 없을 적에는 만져봐야죠. 만져봐가지고 물이 쭉 흐른다. 꽉 찼을 때 이렇게 쭉 했을 때 물이 흐르면 완전히 과습이다. 과습. 그죠? 근데 이렇게 잘 뭉쳐지지가 않는다. 그럼 마른 거예요, 그거는. 마른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때가 적당하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형태가 좀 뭉쳐지면서 물이 비치지 않으면 돼요. 그 정도가 적절한 습도입니다. 유공간을 매설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수가 안 되면 모든 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배수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 토양에 지금 과수원이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옮길 수는 없잖아요. 뭐 다른 밭을 밭이 많다면 옮기겠지만 그러지 못할 바에는 아예 고랑에다가 유분간을 심어라. 유분간을.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아시겠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정을 통해서 수관 내부의 통기성을 확보를 좀 해줘야 된다.